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1%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상 대비해서 충격적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 그러니까 전분기 4.8%에 비해서 4.4%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게 우한의 사태로 인한 충격이 고스란히 GDP로 반영이 될 것이다 였는데요. 시장의 우려보다 더 큰 충격이 중국의 GDP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 코로나 봉쇄 영향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네요. 네, 예측했던 네. 상황이죠.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0.94% 정도 나오지 이 수치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는 수치죠. 네. 근데 거기서 0.5 정도 더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아직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오히려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행이죠. 네. 네. 뭐가 어쨌든 간에 시장만 올라오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이제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까지 어떤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같이 이중적으로 뭐 순환 쪽을 가져간다라는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GDP 쪽은 내수 쪽이 아무래도 영향이 많죠. 네. 그래서 내수 쪽을 좀 키우면서 끌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제로 코로나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별 볼 일이 없겠고 네. 그러면 계속 드라이브는 수출 쪽으로 걸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소매 판매가 6.7%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명분은 클린 차이나를 만들겠다.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고 그러면 나머지가 내수 쪽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데 밖으로 이어가는 수출만 계속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 수출이 중국이 13% 늘었습니다. 수입액은 4.8%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9%거든요. 꽤 많죠.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 위축이 이번에 GDP에 부진을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잘 되는 거라도 계속 끌고 나가는 중국의 입장이 앞으로 계속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수출 쪽으로 특히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 즉 그동안 저희가 중국을 바라보면서는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싼 노동력과 싼 가격을 통해서 이를 저물가가 이어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신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뭐 탈중국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에 과연 중국 쪽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겠느냐. 못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 쪽으로는 아무리 니네가 우리 거 안 쓴다고 하더라도 네. 쓸 수밖에 없어.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 극심한 시대 쪽에 우리 게 최고지. 그냥 가격적으로. 네. 질은 얘기 안 했습니다. 가격만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여전히 하반기에도 미국과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수출은 네.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이쪽 수출 견인은 들어가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내수겠죠. 그럼 내수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와 함께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헝다 이슈에 이 발목 잡혀 있는 이 부동산 경기를 네. 과연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쪽인데 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네.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어제였었죠. 어제도 중국 쪽에서 나왔던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거부한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얘기가 이래도 나오고 있어. 되나요? 이거 뭔가 정말 안 좋은 전초 아닙니까? 주택시장에 대한. 이게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위축돼서 나오는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에 고리를 얼마나 빨리 자를 수 있느냐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은행 리스크로 번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 리스크로 번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얘기 나오고 바로 몇 시간이 안 돼서 다 해당되는 은행들이 뭐 농협 우리나라 치면 농협이죠. 예, 농업은행이라든가 네. 뭐 이런 공사은행 모두 다 이거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애써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지금 현재 부동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노이즈는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또 그냥 두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중국은 정부는 계속 또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파들은 체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사실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고 중국이 이렇게 된다면 내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좀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근데 GDP도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이슈가 있었던 상하이 봉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꺾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미 중국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왔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다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부터 시작됐고 이게 지금 오래 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중간중간에는 계속 경기 부양에 관련된 쪽을 부동산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지금 활력소를 넣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활력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과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구에서 네. 한 명 발생한다. 네. 거의 그냥 봉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한 이런 명만 나와도.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풀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내수 관련된 정책은 아마 어떤 쏟아붓는다는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활력소는 늘려고 하는데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텐데 그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전반적인 다 글로벌 이제 원자재부터 유가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치는 게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 코로나 선언하고 이때부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지금 많이 하락했던 원자재나 유가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중국 정책도 좀 봐야 된다. 네. 차라리 지금처럼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물꼬를 트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은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네. 네. 걱정되는 부분에 해결의 실마리는 사실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GDP 발표 관련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가운데 시장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세권으로 돌아선 건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TSMC 빨일까요? 뭔가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좋고 어제 실적 좋게 발표했거든요. TSMC의 실적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TSMC는 그냥 부럽죠. 그냥 왕부럽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솔직히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아주 밀접하게. 근데 되게 주가는 잘 올라서 그냥 근데 좋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거든요. 어떤 명곡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무너지면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변곡점. 네. 근데 여기서 아침에 시가부터 이렇게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연관이 완전히는 없는데 그걸 뭔가 연관을 시켜서 엮어서 변화를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TSMC 실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43% 증가, 네. 순이익 76% 증가. 야, 참 대단합니다. 아주 잘 키운 회사가 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저희는 마냥 부러울 뿐이고요. 네. 추정치도 한 45%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은 이게 좀 그런 게 사상 최대 실적은 계속 경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고사양 컴퓨터 네. 뭐 게이밍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고사양 쪽이죠. 이쪽이 한 48%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이 38%, 그리고 또 눈길이 끄는 게 자동차 쪽이 18% 이상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 정도 성장했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닛, 그러니까 AP 같은 개념이죠. 스마트폰의 AP 같은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앞으로 반도체의 성장은 예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앞으로 추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하반기 3분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을 47에서 49%까지
뭐 팔면 반이 수익이네요. 네. 엄청납니다. 네, 이런 게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얘기를 했고 매출 가이던스도 30% 중반까지 더 늘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네. 네, 여전히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강점. 특히 그래서 보통 최근에 TSMC가 주가가 밀렸을 때 많이 나왔던 게 오더컷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줄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쪽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얘기의 종합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걱정 안 한다. 그건 오더컷은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걱정할지 몰라도 우리는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경쟁사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TSMC가 5나노 이하 쪽에서는 거의 꽉 잡고 있는데 네. 기존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벤더도 일로 넘어가죠. 엔비디아, 퀄컴. 삼성전자 안 되겠어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주력이었던 애플, AMD 외에 삼성에서 넘어오는 거 다 받아주고 있죠. 네. 이러면 삼성 쪽이 약간 좀 위축되는 건데 근데 오늘 주가는 일단 상관없이 네.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장비 조달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1년간 증설이 지연됐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비가 못 들어와서 나오다 보니까 아유 그럼 우리 고객들 다른 데로 가나? 못 갑니다. 오히려 TSMC의 공급의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 고객이 많아서 지금은 줄 서 있는데 거기다가 오더 커브를 감안해도 여전히 매출의 변동은 제한적이다. 참 부럽지 않나요? 이런 내용 뉘앙스 하나하나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아마 다른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도 온기가 펼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TSMC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그 온기가 전해지는 걸로 이렇게 엮어서 시장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 우위인데 전기전자 섹터만 지금 2천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반가운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 투심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때 건드려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계속 수요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목표가도 하향되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큼 그 전에 미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실적 관련된 하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는 미리 선반영했다는 관점이 나오면서 네. 지금 같은 적어도 박스권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크게 밀릴 룸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안전판 역할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점수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안정은 하는데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탄력을 상승 쪽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아직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어제 10시 전세 역전에서 JVM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 오셔야 될 텐데 JVM 잠깐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가는 거는 잘 가기에 그냥 둬야 될 것 근데 같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부담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됐는데 오늘도 오르네요. 네, 어제 말씀드리고 쭉 잘 가네요. 네. 근데 한 4%, 5% 정도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도 성과 보이는 업체.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에서 가장 목말라는 게 성장입니다. 내가 다른 쪽들 다 기업들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목말라 있는 쪽에서 해답을 보여주는 업체들은 네. 이렇게 주가도 반응할 것이다. 계속 찾아야 되겠죠.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내일이죠, 목요일이죠. 10시에 전세 역전 종목 잘 준비해 오시길 압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